우리 조은석 의원님. 아까 우리 감찰관이 이제 얘기하기를 지금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감사원장이 그 사무처에 대한 그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는 그 규정이 행정명령이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권한을 창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은석 위원께서 헌법과 감사원법 등등을 다 감안해서 감사위원회, 특히 주신감사위원으로서 열람 결재를 득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감찰관의 그 감찰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범죄라고 쓰셨습니다. 말씀을. 네. 그 부분을 이 감사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아까 그 사실 열람이란 용어에 좀 함몰돼 가지고 계속 열람이라는 건 단지 읽는 거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인식하고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사무처도 알고 다 모든 위원이 아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에 근무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문안을 감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밖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 감사의 심의의 연장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들이 손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이 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초안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도 의견을 말하고 감사위원도 서로 상호 협의해가면서 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시행이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시행과 감사보고서 확정하는 과정을 혼동해서 혼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아까 말한 대로 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6월 29일 긴급 현안 질의 때 원장님이 다 설명드렸습니다. 전원이 다 봐야 되는데 한 명한테 임해 주는 거다 보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사무처에서 작성해가지고 초안을 이렇게 위원들마다 찾아가면서 동의와 내락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열람인 겁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확정하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원장이 이미 6월 29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를.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시행 문제로 가는 겁니다. 시행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총장 권한 맞습니다. 총장 권한이 이게 또는 이제 만약 문안 수정이 안 됐으면 과장 권한이고 이임 정결에 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확정해 준 문안대로 시행이 되는가를 감사위원이 마지막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확정이 시행되는 문안을 우리가 구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확정되는 거 달라, 확정하고 달라, 그럼 반려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결재냐 마냐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확인해서 아니면은 반려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범죄라는 건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조사의 기본은 객관성입니다. 공정성 확보입니다. 6월 9일 날 TF가 구성되고 조사 개시한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6월 19일 날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들 6명을 원장실로 뵙자고 하셔서 가서 그 자리에서 감찰한다는 용어를 통보를 했어요. 6명 전원을 본인 포함.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감찰이라는 용어를 이제 잠시 접어두시고 조사란 말을 또 바꾸셨어요. 그때도 조사 TF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6월 29일 날 국회 현안 질의 때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에 지금도 들어가면 TF라는 걸 치면은 한 300 몇 개가 뜹니다. 우리가 그 TF를 만들게 되면 인사발령을 냅니다. 뭘 어떤 TF든 겸직하는 건데 이거는 인사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TF 발령도 없어요. 발령도 없이 비밀리에 운영된 겁니다. 우리 감찰관님이 지금 자기가 단장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자한테 들었습니다. 처음에 TF 만들 때 단장, 최달령, 부단장, 김숙동,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게 감찰관까지 해서 처음부터 감찰관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요. 근데 감찰관은 형해했다고 봅니다. 형해화시켜서 김숙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소위 특조국 사람들 넣어서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가도 넣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 보면은 권익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상급자가 조사 대상일 때는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돼서 또 그러니까 김숙동이나 특조국 사람들은 보시면 특조국장, 그 다음에 누굽니까 본부장 다 상급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원장님이라든가 사무총장
최달령 당사자입니다. 조사 대상자입니다. 자기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결정의 대상이 되면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팀을 만들고 조사 개시 방향 강도 다 정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안 지켜진 겁니다. 첫째, 그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제가 아만 봐도 이 감찰관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최달령 1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달령 차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피 신청을 해서 만약에 최달령 차장이 관여하고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네.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예,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니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범죄라고 하는 게 일단 그 시작이 그렇게 해서 6월 9일 날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공적인 최고감사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 참여한 사람도 부끄러워야 되고 그런 결과를 내놓고 지시한 사람 부끄러워야 됩니다. 예. 두 번째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다 하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네, 하십시오. 그 내용을 아까 보시면 별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달한 이후에 제가 수차례 기망해서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다.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확인한 내용, 확인했을 때 아닌 걸 알면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간담회에서 부결됐다. 그다음 앞에 내용 보면은 이렇게도 됩니다. 그 오후 2시에 3차 수정안을 총장이 결재해서 제가 열람할 수 있게끔 등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3차 수정안이 아니라 부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내용도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는 아까 허위공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강요 의혹이란 건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의결 사항은 다시 위원회를 재심하지 않는 한 못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착오든 아니든 그것은 의결 사항입니다. 강요 의혹을 포함시키려 한 거는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부자한테 직접 관여한 사람한테 최달령 차장 기피했습니다. 근데 최달령 차장이 국회 보고서를 검수하고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원장님께서 다 보고받고 누구는 빼라. 제 보고서에 저 말고 다른 인도 들어가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건 삭제해라. 이렇게 다 관여하셨습니다. 결정에. 근데 마치 본인은 건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관여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6월 18일 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말은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이런 봉변은 처음 당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